안녕하세요. 세상을 살면서 참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특히 남편의 부모님이라 더욱더 힘이 들었어요. 이런 걸 고부 갈등이라고 표현하죠.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 대등한 연애를 하고 만났습니다. 반듯한 직장을 다니던 남편과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녔던 저였고, 남편이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았지만 집안은 저희 집이 훨씬 부자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신 지 30년이 되셨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결혼하시고 저를 가지고서 두 분께서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일을 하셨고, 사업적인 재능에 뛰어났던 아버지께서는 전형적인 자수성가를 한 사람으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이 안정되시고 나선 가정주부로 살아오셨고, 제 기억 속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 집에 반찬이나 집기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적으로 머리가 엄청 비상하셨고, 특히 제가 남자친구를 만날 무렵에도 아버지께서는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린 데다가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의 사업 미팅 때문에 상견례까지 미뤄질 정도였으니까요. 시댁에서도 잘 나가던 저희 친정 부모님의 눈치를 계속해서 많이 봤던지라 사돈 어른이 그렇게 바쁘면 당연히 미루는 게 맞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부모님이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시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학벌이나 직장 어느 것 하나 저보다 뛰어난 아들을 저한테 장가를 보내면서도 우리 며느리라고 결혼도 안 했을 때부터 입에 달고 살더니, 저희 결혼식 때는 이제부터 외동아들만 있던 자기 가정에 새로운 딸이 생겼다고 앞으로는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남편이 참 마음에 든다며 집이고 결혼식비고 거의 다 아버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호텔 결혼식을 선호하셨는데 시댁은 그럴 형편도 안 되었고, 부담 같은 건 죽어도 싫으시다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거의 다 내셨죠. 사실 남편이 저에게 오면서 해온 것은 제가 해온 것의 1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느 정도는 시댁 어른들도 민망하셨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시댁 쪽의 경제력은 그리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현장 노가다를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은 무시 같은 것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똑똑한 사위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 역시 시댁 어른들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선뜻 먼저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냐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저희 집에서는 그런 시부모님께 경사 때면 과일을 제작해서 보내고 소고기를 보내고 비싼 명품 선물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었냐면 저희 보고 여행을 가는데 부모님이 저희 부부나 첫째 손자를 너무 좋아하셔서 결혼 후 해외여행을 매번 모시고 갈 정도였습니다. 저희 돈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여행이었지만 부모님께서 하와이 호텔을 예약해서 시댁 어른까지 다 모시고 갔다 온 적도 있고, 한 번은 이렇게 다 같이 가게 되면 혹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테니 남편 보고 따로 거액의 돈까지 따로 챙겨주시며 어른들 모시고 여행 한번 다녀오라고 여행비까지 두둑히 챙겨주실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어서는 사돈 어른들께 이 고마움을 보답해야 하는데 마땅히 뭐 해드릴 게 없다며 민망하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는 어디서 이런 보배가 들어왔냐며 매일같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함 이상이었죠. 세상 천지에 저만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자주 갔었지만 정말 친엄마처럼 부담 없이 찾아가서 반찬이며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백화점이나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선물도 사다 드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어디까지나 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걸 그때는 참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친정집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어떻게든 아버지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해외 쪽 공장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그 결과 국내에 있는 것들까지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은 아버지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이니 그 집이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했고 저희 남편도 흔쾌히 동의하며 장인어른께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만한 게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신들 때문에 너네가 잘못되는 건 원치 않는다며 홀로 일하시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파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둘째를 임신했던 때였지만 저는 친정집 걱정으로 저의 임신한 상태를 돌보기는커녕 매일매일 아버지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게 끝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자 그동안 친부모와 같았던 시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저를 불러내시길래 마침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라도 터놓고 한탄이라도 좀 하고 싶어 시댁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았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표정이 안 좋더군요. 저처럼 너무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럼 이번 여름에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친정집 부도 났다고 말을 했는데 걱정해 주기는커녕 자기들 해외여행 그것도 자기들 돈 단돈 10원도 안 내고 친정집 얹혀서 가는 그 여행이 파토 났다는 걸 걱정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제가 지금껏 알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문이 턱턱 막히더군요. 저는 일단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거기 간다고 주변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오만 인상을 찌푸리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도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남편이 곧 돌아올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쁜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시댁 어른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저한테 수시로 부모님이 어떻게 되었냐며 진짜 회사가 파산했냐고 물으시더니 마치 이건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따지듯 물어보시더군요. 저도 그런 시부모님의 바뀐 태도와 무례한 말투들이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이후로 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분위기를 전부 느꼈는지 아니면 시댁에서 한 소리를 들었는지 저보고 미안하다며 한동안 시댁은 안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후 부모님께서 파산하시고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 합의하에 그동안 살던 집을 팔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모아서 친정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박서방한테 부끄럽다며 꼭 다시 성공해서 기필코 갚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그동안 저희가 받은 게 얼마인데 이러시냐며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건데 죄송해할 필요도 없고 꼭 다시 일어서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소형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저를 집안 말아먹은 년이라며 어디 공부도 못하던 여자를 흔쾌히 받아줬더니 출가 외인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박씨 집안의 재산을 그쪽에 다 퍼주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까놓고 말해서 그 돈이 왜 박씨 집안 돈이냐고 알고 보면 거의 다 제가 들고 온 돈 아니냐며 따지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시면서 그 집은 부부 공동 명의였고 거기다 자기 아들이 번 돈이면 자기네 집안에서 나는 돈 아니냐며 계속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 그 사실을 알고는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습니다. 제발 염치 좀 있으라고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돈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진짜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뒤로 매일같이 저한테 문자로 욕설을 보냈고 그로 인해 저에게 그 욕설들은 아주 크나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져서 결국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대놓고 애도 못 낳는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냐면서 빨리 이혼하고 좋은 여자 찾자고 했더니 남편은 눈이 확 돌아가서 시댁 어른들을 내쫓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자고 시댁과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는데 시댁 어른들의 본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도 너무 힘들어 하더군요. 그 뒤로는 수많은 전화와 협박 문자들에 저도 차단을 하게 되었지만 집에 여러 번 찾아와서 저희는 시부모님들 모르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통해 자식의 소재를 알 수가 있기에 시부모님들은 또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오히려 시부모님들에게 정말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자 그제서야 잠잠해지셨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저에게는 시댁의 존재는 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고 남편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은 자식인 남편이 가끔 시부모님께 저 없이 홀로 찾아가고는 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게 뻔했어요. 언제 이혼하냐 이런 말들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저희 부모님께서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아직 50대라 일할 수 있으시다며 두 분이 처음 사업을 하실 20대처럼 뛰어다니셨고 아버지를 믿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멋지게 그 많은 빚들을 다 갚으시고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자마자 저에게 제 명의로 된 집을 다시 하나 선물해 주시며 그동안 빌린 돈의 이자를 합해서 증여까지 다 해놓고서 서류를 주시더군요. 저희 부부와 시댁과의 관계를 아시는 부모님께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그 뒤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의 재기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랜만에 손자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덜 되었다고 다음에 찾아뵌다고 말씀드렸더니 평소 같으면 바로 욕을 퍼부었을 텐데 인간이 저를 배려한답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그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남편 때문에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꼭 천사표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찾지 못하고 그냥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그동안 손자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자기도 시기 어린 마음에 딸 같던 며느리한테 하지 말아야 할 못할 말들을 한 것 같다며 우는데 정녕 사람인가 싶더군요. 옆에서 남편도 민망한지 제발 그만 좀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이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를 끌어안으시려고만 해서 진짜 제가 못 참고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집을 나와 친정의 애들과 같이 가선 남편 보고 전화해서 미안한데 우리 집에 부도덕한 사람들 도저히 못 들인다고 당신 부모라서 욕이나 경찰까지 못 부르겠으니 당신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 둘 다 돌려보냈고 혹여나 다시 찾아오면 경찰서에 그냥 연락을 하더군요. 그 이후로 2년이 지나도록 시부모님 얼굴은 한 번도 안 보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남편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 하는데 지금도 과거에 지독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정말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된 직장인이자 작년 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흔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매일이 충격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이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꽤 길었어요. 첫 만남부터 연애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연애 시작부터 결혼까지는 5년이라는 청춘이 가득 담겨 있었죠. 강산이 변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저희는 큰 싸움 없이 항상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예쁘게 만났던 커플이었어요. 그리고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3년 차부터는 서로의 부모님과도 자리를 종종 가졌었는데
저는 그 식사 자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질 만큼 설레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왜 그랬냐고요? 당시 남편의 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첫 만남 때부터 시부모님은 정말 남달랐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빠 여자친구 은영이에요. 아이고야, 네가 은영이구나. 이제 고작 인사 한마디 나눴는데도 벌써 네가 아깝다며 첫인사를 나누자마자 저를 빵 터트리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농담만 쏙쏙 골라 하시고 은근슬쩍 저를 띄워주시는 센스까지 겸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닮고 싶은 성격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예의나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배를 잡고 있기에 바빴을 정도로 그 자리가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시절에도 줄곧 자주 찾아뵙고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 가끔은 오빠 부모님 댁에도 잠도 자고 오고 그랬어요. 정말이지 친딸보다도 더 딸처럼 지내왔던 거죠. 물론 당시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정말 컸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마음에 든다는 게 제겐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연애는 단 둘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도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의 가족들이 개입되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솔직히 많이 걱정되고 무서웠던 편이었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시댁 식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시 일주일 후에 그만 아버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주변 분들은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무척 당황했죠.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머님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급기야 정신과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저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매일같이 전화로 안부를 묻는 건 기본이고 주말이면 기분 전환 하시라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맛집을 검색해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축복의 선물. 벌써 임신한 지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임신과 동시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역겨웠어요. 음식을 먹으면 모두 토했죠.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님께 전보다 전화도 많이 못 드리고 찾아뵙는 것도 전부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도 누구보다 아이의 임신 소식을 함께 기뻐해 주셨던 어머님이시기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어느 주말처럼 입덧에 힘들어하며 남편과 함께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6시쯤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택배기사님이겠거니 생각하고 잠을 청했는데 계속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봤어요. 그런데 인터폰 모니터에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이런 아침에 오신 것도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입덧으로 치우지 못한 집안꼴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니 이런 상황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그런데 이런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은영이 너 아무리 입덧을 한다고 해도 집안꼴이 이게 뭐니? 싱크대 설거지는 왜 이렇게 쌓여있고? 그러시면서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남편 밥은 차려주니? 요즘 입덧으로 음식은 거의 나가서 먹거나 시켜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냉장고에 거의 반찬이 없거든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어머님의 잔소리는 끝이 날 줄 몰랐죠. 항상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어머님이셨기에 그날의 모습은 무척 낯설고 내심 서운했죠. 남편이 할 수도 있는 일들인데 홀몸도 아닌 저를 콕 집어서 야단만 치시니 좀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난 후 어머님은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전부터 조금씩 느꼈던 감정이었지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에게서 자꾸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겨버린 적이 많았는데 자꾸 이상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는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너는 어째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한 것 같다. 어머님에게 온 문자 한 통. 심지어 평일에 대뜸 그것도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갑작스럽게 문자 와서 그런지 처음에는 아차 싶더군요.
평소에 이런 말 자체를 안 하시던 분인데 뭔가 많이 불편하신 건지 저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다음날 오전 반차를 쓰고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어머님, 저 보고 싶으셨구나. 은영이 왔어요. 힘든 입덧에도 잔뜩 애교를 부리며 찾아갔는데 어머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단단히 섭섭한 게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어머니가 창문 밖을 응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우리 집 돈 없다고 네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정말 황당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건지 게다가 저런 싸늘한 표정과 말투는 뭐지? 제가 놀라서 어버버거리는 사이에 황당하게도 어머니는 이만 나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적응이 안 된 저는 몇 마디 더 말을 붙여봤지만 됐고 오늘은 더 할 말 없으니 회사로 가봐라. 라는 차가운 말만이 제게 들어왔어요. 황당했죠. 차가운 표정과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고 저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소리를 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혹시 어머니랑 뭐 얘기한 거라도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설명해 주더군요. 아, 내가 뭐 엄마한테 네 욕이라도 했겠어.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우리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엄마 병원비가 내 월급에서 빠지고 있거든.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당신이 물어보니까 지금 말하게 되었네. 미안해.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물음표에 물음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궁금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다시 재차 물었죠. 뭐? 병원비? 일단 그건 그렇고 어머니 반응이 대체 왜 그런 거야? 아, 그건 사실 우리가 요새 대출 때문에 소비도 많이 줄이고 있고 형편이 여유롭지 않잖아. 그래서 며칠 전에 엄마한테 내가 전화해서 이제 병원비 전체 말고 반 정도만 도와도 괜찮겠냐고 물었거든. 근데 그걸 엄마는 네가 중간에서 뭐라 했다고 혼자 생각했나 봐. 그럼 지금 어머니는 내가 중간에서 병원비 그만 붙이라고 오빠에게 말해서 오빠가 시댁에 전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오빠 이러려고 월급 관리 따로 하자고 한 거야? 정말 딸처럼 여기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니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저부터 오해하시는 어머님도 정말 황당했지만 저에게 상의 없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시댁의 병원비로 쓰고 있었던 남편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건지 서운함을 넘어 좀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은 나머지는 집에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복귀하기 전까지 혼자 곰곰이 생각에 빠졌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는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로 가는 길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방금 오빠랑 통화했어요. 아까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오빠 말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실 만했네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오빠가 어머니한테 병원비 드리고 있었던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원비 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한 것도 당연히 제가 아니죠. 오해 풀어주실 거죠? 최대한 제 감정은 배제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께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반응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은영아, 너는 그럼 지금까지 내 병원비에 1원도 안 보탰다는 거니? 그럼 지금까지 병원비가 다 우리 아들 월급에서 나왔다는 거야? 뭐야?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기분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구나 싶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싶어서 저도 다시 대답했죠. 어머니, 오빠랑 저는 부부예요.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월급 관리만 따로 했었던 것뿐이지 다 저희 재산이고 자산이잖아요. 어머님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넌 이때까지 나한테 단돈 1원도 보탤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 내 아들만 나 도와줄 생각한 거고 너는 나랑 친딸같이 지내겠다더니 정작 아프니까 일절 관심 꺼 이딴 이야기 아니니? 처음에는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러신가 보다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듣다 보니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바로 시어머니의 본색인 것 같아서 아쉽더군요. 제가 이제껏 어머니께 드린 소소하고 챙겨들었던 건강식품이며 신발이며 옷이며 이런 거 연애 시절부터 세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걸 굳이 구구절절 언급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더군요. 나한테 이제껏 잘해준 건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 장가 보내려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역시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쏟아부었죠. 저녁 밥상에서 서로 수저 한 숟가락 뜨지 않은 상태로 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에 매달 돈 보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더러 시댁에서 오히려 아무 관심도 없는 나쁜 년으로 만들고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은영아, 미안. 내가 중간에서 말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러려고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한 건 진짜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 집이 없는 동네다 보니 내가 뭔가 좀 미안해서 나중에 말해야지 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오빠, 그것도 문제야. 부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금전 문제로 서로 말 안 하고 하다 보면 큰일 되는 거야. 몰라서 그랬어? 근데 솔직히 그것뿐만이 문제는 아니잖아. 어머니, 오늘 나한테 진짜 심하셨다고. 그런데 이 사람 자기도 잘한 거 없으면서 슬슬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돈 쓴 거는 미안한데 솔직히 그 돈을 어디 도박장에 쓴 것도 아니고 사치품에 쓴 것도 아니고 부모님 병원비 쓴 게 그렇게 화가 나? 엄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인간 이 상황에서 엄마 편을 들어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들이 엄마 돈 주고 병원비에만 꽂혀서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세우는 게 정말 선수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정말 돈 쓴 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처럼 단정 지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자꾸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보고 단순히 시댁에 병원비 주기 싫어서 화내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시댁에 병원비 돕고 싶다고 얘기라도 한 적 있어? 지금 당신은 숨긴 게 문제인 거고 어머니는 혼자서 나를 오해한 게 문제 아니야? 왜 자꾸 나만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정말 답답해서 고래고래 따지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반응은 정말이지 고구마 20개를 물 없이 삼킨 느낌이 들게 만들었어요. 너 어떻게 아픈 우리 엄마를 두고 이렇게 화를 내? 정말 실망이다. 이 말을 끝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 남편.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더 이상 이해시키려고 더 노력할 가치도 없다는 것과 같다는 걸 느꼈어요.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써서 도박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정말 이런 예상치도 못하는 순간에 모든 감정의 씨앗이 말라버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대화도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물론 남편한테도 어머님께도 먼저 전화가 온다거나 대화를 걸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이렇게 말 그대로 저는 냉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사과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 이혼할 생각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제가 독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친구들은 이 일화를 들으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라.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충고하는데 전 정말 쎄한 기분이 심하게 들었고 남편과 어머님의 정이 뚝 떨어진 느낌이라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